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9월 23일이죠. 조국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그 시간, 11시간. 그걸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후폭풍의 대부분은 여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시간이 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월 23일 그 방배동 자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선 팩트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팩트라는 것은 검찰의 설명, 법무부의 설명,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적어도 90% 이상 사실로 확인된 것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압수수색을 시작한 시점은 대략 9시부터 오전 9시 또는 9시 30분 요 어간을 왔다 갔다 하고 끝난 시점은 오후 8시 조금 못 미쳐서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시간 30분 내지 11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정확하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 있던 정경심 교수와 그 딸이 아니 압수수색을 하는데 변호사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부르느라고 시간이 꽤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2명이 왔죠.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변호사 2명을 부르려고 한다면 아마 적어도 몇 시간, 한두 시간, 한 두어 시간 정도는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여하튼 변호사 2명이 입회했다는 거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압수수색.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USB.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딸의 일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영장 압수수색 대상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 제기도 주로 정경심 교수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 방배동 자택에 가서 압수수색 대상이 제가 뭐 영장을 본 건 아니지만 아마도 뭐 안방, 뭐 서재, 뭐 컴퓨터, 뭐 그다음에 뭐 거실, 뭐 어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보통 자동차 뭐 이런 것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서재에 있는 모든 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검찰이 머뭇거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거는 압수수색 대상이 없다. 그러니까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라. 이렇게 한 게 무려 2건입니다. 그러면 다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오케이를 하고 하는 게 무려 2번이 더 있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체됐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는 전부 다 정경심 교수 쪽에서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경우엔 그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거, 그 다음에 식사, 오후 3시쯤에 사실은 검찰은 그냥 압수수색을 끝내려고 식사하지 않고 점심 식사를 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끝내려고 했는데 정경심 교수 쪽에서 식사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냥 식사를 하시죠. 검찰 얘기는. 가시죠. 우리는 요거 마저 끝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안 먹을래요.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쪽이나 이런 검찰의 설명에 대해서 또는 변호인 쪽에서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검찰이 설명한 이 내용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철가방을 들고 들어간 시간도 3시간 넘어서였고요. 그렇게 된다면 검찰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자기네들끼리 딸하고 둘이 식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 식구들 다 같이 식사를 안 하면 자기들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식사를 같이 시켜서 먹었다는 거고 돈은 정경심 교수하고 딸은 그쪽에서 내고 검찰 거는 검찰에서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시간이 이렇게 늦어진 것이 첫 번째 변호사 입회, 그 다음에 1차, 2차 압수수색 영장 재발부,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심 식사, 이것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누구의 요청에 의한 것이죠?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의한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오전 9시 한 30분 어간에 9시부터 9시 30분 어간에 들어오니까 전화를 남편한테 합니다. 그러고서 팀장을 바꿔줍니다. 그 팀장을 바꿔주는 그 전화 시간까지도 잡아먹었을 겁니다. 물론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변호사를 부르고 변호사가 도착을 하고 나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경심 교수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정경심 교수는 방배동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김모 씨를 불러서 자기 집에 있는 PC,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합니다. 그거 왜 교체했을까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체한 이유?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올 것 같으니까 교체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아는 거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조국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에서는 26일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자, 119까지 부르려던 그런 과정에서 정 교수가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정 교수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 말 30초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빼먹은 거 있습니다. 검찰 설명은 받자마자 장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입니다. 이거는 법무부 왜 빼먹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제 27일 날 조국 장관은 인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 정경심 교수의 남편입니다 라고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장관입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갔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는 네, 특수2부 누굽니다 라고 관등성명까지 됐습니다. 놀란 것은 정경심 교수가 아니고 이 특수2부 부부장검사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장관입니다 하고 전화를 하는데. 그러면 여하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건데 그날 압수수색이 11시간까지 이렇게 길게 진행된 4가지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4가지의 계기가 모두 정경심 교수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보통 압수수색을 받는 사람은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질 않고 또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게 통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자기들을 지휘하고 있는 장관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상적인 절차대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못한 겁니다. 배려를 한 것이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봐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엔 독이 된 듯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인데 독이 된 듯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후에는 많은 국민들이 11시간이라는 것만 기억합니다. 압수수색을 아니 46평짜리 집 그거 압수수색하는데 11시간 이건 너무 탈탈 턴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그 11시간씩이나 걸리게 된 과정, 이유 이걸 생각해보면 그건 검찰이 11시간을 턴 게 아니고 정경심 교수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11시간씩이나 걸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경심 교수 측의 과연 이게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 심지어는 검찰 쪽에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압수수색을 해서 물품을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건 뭐 불필요하다 싶어서 다시 놓으면 그걸 제자리에 똑바로 놔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정리정돈까지 요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시간을 좀 지체해보고자 했던 이유,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무리한 해석일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간을 늘려서 방배동 자택을 탈탈 털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 과정을 모르고 11시간이라는 시간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그거 좀 과도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계산됐던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여권에서 그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과정은 생략한 채 11시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11시간이 과도했다. 처음부터 11시간은 계획에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낙연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을 바로 뒤에 앉혀놓고 이 문제에 대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에 대한 깊은 회의를 안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을 뒤에 놓고 조국 장관을 비난하는 투지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임명되는 것을 반대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을 여기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피해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반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말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건 뭐 팩트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저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말의 뉘앙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한 깊은 회의감 얘기는 요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그 논리도 또한 11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상당 부분의 진실 또는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고 봅니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생각이다. 자, 하나하나씩 따져봅시다. 여성만 2분 계시는 집에서 그럼 압수수색 들어갔다가 여성만 있으면 나와야 되나요? 일국의 국무총리라는 분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대단히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성만 있건 남성만 있건 뭐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다른 범죄를 저지르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여성이 2분 있고 여성이 1분 있고 남성이 있고 뭐 어쩌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일국의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또 하나, 많은 남성이 그럼 압수수색하러 가는데 검찰이 또는 수사관이 혼자 갑니까? 그리고 그럼 여성이 있는지 남성이 있는지 살펴서 앞으로는 그럼 여성 수사관을 데리고 가야 되나요? 압수수색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11시간 얘기가 나옵니다. 11시간 동안 뒤지고. 뭘 뒤집니까 뒤지긴. 압수수색을 한 거라니까요. 이거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엄연히 검찰에 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이걸 뒤졌다고 표현을 하다니. 더군다나 11시간. 그 11시간이 어떻게 11시간이 됐다는 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시간이 될 수밖에 없도록 정경심 교수 쪽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제기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뭐 협상을 하느라 11시간이 흘렀던 거고 영장을 다시 2번씩이나 받느라 11시간이 흘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시간 얘기를 여기서 과정은 생략한 채 또 합니다. 11시간 프레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또 하나,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거. 이 식사 배달해서 먹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검찰도 안 먹으면 나도 안 먹겠다 그러니까 또 아이고 이거 장관 부인과 딸을 우리 때문에 굶었다 이런 소리 나올까 봐 그래서 식사를 같이 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다 뒤지고 뭐 오랫동안 뒤지려고 식사까지 시켜 먹은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11시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11시간이라는 또는 10시간 내지 11시간은 아주 장시간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덫을 놓은 데에 검찰이 넘어간 것 아니냐. 이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팩트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추론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지금 머릿속에 11시간밖에 기억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11시간을 쪼개보면 그 11시간을 시간을 끈 것은 검찰이 아니다. 정경심 교수 쪽이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경심 교수 쪽에 그 11시간 프레임에 넘어간 것 아니냐. 제 생각이 무리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